아니야, 너 힘든 거 아니야. 왜냐면 이거 흔들리면 조직 전체가 흔들리는 거니까. 일반적인 직장보다는 보상에 대한 체계가 명확하고 좀 클리어하죠. 아니, 말씀해보세요. 저는 열려 있습니다. 아니에요, 팀장님. 그거 닫혀 있으신 거예요. 저는 사실 독불장군형에 가깝죠. 힘들다고 하는 사람은 내일은 더 힘들어. 오늘 어떤 영상 하실 건가요? 관리자에 대한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리더의 유형별로 어떤 유형이 있고 그 유형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게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성장 가능성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를 깊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한번 해볼 거고요.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리더의 가치관, 또 리더십에 대한 생각, 고찰들을 좀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팀장이나 관리자를 거부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상의 차이가 좀 크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영업 조직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영업 조직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좀 명확해요. 매출에 대한 KPI가 또 있을 것이고 아니면 성장에 대한 부분,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평가를 딱 해서 팀장한테 베네핏이 딱 주어지거든요.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가 다단계 구조, 피라미드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영업 조직에서는 관리자, 팀장, 책임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베네핏이 많다. 말씀해 주셨던 거는 아마 일반 조직이나 사무직, 팀장은 책임은 커지는데 보상이나 성과는 미비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좀 딜레마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영업직에서는 팀장을 닮으면 그 베네핏이라는 걸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업종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편적으로 영업 조직은 사람으로서 성과가 또 나오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고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면서 뭔가 성과가 발생되면 그 안에서 이제 퍼센테이지로 이제 분류가 돼서 관리자들한테 들어가는 구조다 보니까 일반적인 직장보다는 보상에 대한 체계가 명확하고 좀 클리어하죠. 그럼에도 책임을 지기 싫어서 팀장을 하기 싫다 이런 말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영업직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심치 않게 봤던 것 같아요. 내가 주변에서 사람을 챙긴 적이 없고 나한테 힘든 거, 부담스러운 것들은 안 하려고 하는 심리가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냥 영업할래, 나 영업하러 와서 영업하는 게 이게 왜? 이렇게 돼버려요. 저는 항상 앉혀놓고서 면담하면 그러거든요. 영업을 평생 할 수는 없다. AI가 발달하고 있고 온라인 시장의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뭔가 팜플렛 들고 차 사세요 할 수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영업은 하기가 힘들어져요. 영업을 5년 10년을 바라보는 것보단 나와 같은 어떤 가치관으로 똑같은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들로 인해서 돈을 또 벌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커가면서 내가 또 수익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이제 점점 더 피라미드 위로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편승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팀장님들의 유형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진짜 여러 유형이 있죠. 독불장군형 말 그대로죠. 진짜 자기가 고집이 세고 반대로 말하면 자기 확신이 좀 있어서 야 이렇게 해. 직원들이 팀장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아니야, 너 힘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선배형은 뭐냐면 차분하고 뭘 안 하려고 해. 엉덩이가 엄청 무거워. 선배들 맨날 책 읽고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이 컴퓨터로 뭘 계속 하기는 해. 근데 뭘 하는진 몰라. 그리고 행동대장형은 진짜 앞서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전화 돌리고 영업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이 행동대장형이라고 하는데 영업 조직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유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행동대장형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착한 리더들이 많잖아요. 마음씨 곱고 험한 말 못하고. 근데 영업 조직에서는 이런 리더가 가장 무능한 리더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죠? 영업은 뭐예요? 성과 중심이잖아요. 근데 성과가 안 좋아, 근무 태도가 불량해, 이런 부분들을 착하다는 포장지 안에 진짜 예쁘게 잘 담아요. 근데 그거 포장지 딱 뜯으면 아무것도 없어. 성과는 안 나와, 애들은 다 하고 싶은 대로만 해.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잡고 가야 돼. 분위기가 처지거나 심리 상태가 좀 불안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교정해주고 잡아주고 확실하게 믿음을 줘야 되는데 착해서 그게 없어. 부장님은 어떤 형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독불장군형에 가깝죠. 왜냐면 제가 최근에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리를 개편을 좀 했어요. 관리자의 고유 권한은 팀에 대한 그 리모델링을 제가 스스로 해요. 이 친구랑 조금 잘 맞을 것 같으니까 뭉쳐서 해보자. 저도 그런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제가 아까 말했던 착한 리더들은 야 너 누구랑 앉고 싶어? 다 맞춰줘. 그래서 저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써놓고 올려요. 자 이계로 바꾸세요 이러는 거야. 근데 우리 팀 내에서 가장 오래 일한 분이 계셨어요. 팀장님 왜 저 자리 여기로 하셨냐.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앉기 싫으시냐? 저는 저기가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저기 멀리 앉아야 되는 이유를 3가지를 말씀을 해보세요. 고민하시더니 시키는 대로 거기 앉겠습니다. 아니 말씀해보세요. 저는 열려 있습니다. 아니에요 팀장님 그거 닫혀 있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조직 관리에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사실은 해요. 단순한 좀 자리라는 어떤 사례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달의 영업의 어떤 뭐 방향성 그리고 이 차후에 이 친구들의 어떤 로드맵, 회사에서의 비전 이런 부분들은 리더가 설정을 하고 확신을 주고 해야 되는 거지. 우리 호랑이 선생님들 막 생각하잖아. 고등학교 때 보면은 이 선생님 진짜 막 나한테 때리고 막 체벌하고 근데 기억 남는 게 착한 선생님들 기억이 안 나. 호랑이 선생님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호랑이 선생님이 참 감사하고 내가 그래도 더 나쁜 길로 안 빠지게 막아주셨던 분이구나. 그래서 저는 뭔가 그런 리더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팀장의 베스트 원은 독불 장군이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독불 장군도 뒤에 왜 장군이 붙었겠어요. 정말 조직을 탄탄하게 잘 이끌어 가시는 분들의 유형에는 독불 장군의 유형이 사실 되게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다수를 이끄는 소수잖아. 그러면 당연히 그 소수는 다수를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다수를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다수들은 그 소수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진짜 휘청일 수도 있고 휘말릴 수도 있고 또 부정이 생길 수도 있어. 그치만 이끌고 있는 그 소수 수장은 모든 책임을 본인 스스로가 져야 하고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다 보니까 다른 사람 말에 귀를 안 기울이게 된다? 왜냐면 이거 흔들리면 조직 전체가 흔들리는 거니까. 세상에 팀장이 진짜 많잖아요. 정말 이건 착각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팀의 어떤 상황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무리 팀 운영을 잘하고 아무리 조직 운영을 잘하고 내가 진짜 매출적인 부분에서 정말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고 있더라도 영업이라는 직군에서는 언제 어떻게 될지는 정말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착한데 그 착한 게 이제 대수인 줄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얘네 진짜 좋은 말만 해주고 얘네 위에서 내가 이런 거 했는데 얘네들 나한테 왜 그러지? 혹은 성과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죠. 할 말을 못 하니까. 그리고 팀장님들 보면은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팀원들이랑 너무 사이가 좋아. 너무 좋다 보니까 장난도 치고 막 난리가 나. 이게 너무 심해져가지고 위아래도 질서가 없어져요. 좋은 관리자란 무엇인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시면. 좋은 관리자는 나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관리자다. 좋은 관리자,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5가지? 실행력, 업무에 대한 지식, 성격. 왜냐하면 성격도 되게 중요한 게 일하다 보면 성격이 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기록을 많이 하고 진짜 메모를 많이 하는 게 성과와 습관과 진짜 여러 가지 진짜 좋은 거란 좋은 건 다 들어가. 그리고 욕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발전에 욕심도 있어야 되고 팀 발전에 대한 욕심도 있어야 되고 제가 책도 막 많이 읽고 하는데 리더십 관련된 책이 일단 진짜 많고요. 그리고 또 영업 관련된 책. 저도 제 스스로 되게 부족하다고 느끼다 보니까 자꾸 내가 찾게 돼. 모든 관리자분들, 팀장님들이 스스로에 대한 발전 욕구를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것은 곧 조직의 발전이고 나를 따르고 있는 구성원의 발전이며 결국에 내가 이 자기 발전 욕구를 포기하는 순간 정체될 수밖에 없고 팀원들도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팀장, 관리자, 리더 이런 부분들을 유형별로 나누기도 해봤고 설명도 해드리고 했는데 사실 제가 영업 직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좀 맞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즘에 막 팀장이 되게 싫어한다, 관리자가 되게 싫어한다 막 이런 얘기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공감도 돼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업종이랑은 좀 다른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 회사는 관리자가 되기 위한 트랙을 빠르게 밟고 있는 게 큰 장점이거든요. 그만큼 관리자에 대한, 리더에 대한 베네핏도 있고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쯤은 꼭 리더나 팀장이 되거든요. 가정에서 될 수도 있고 모임에서 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무조건 책임지는 입장이 돼야 되고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와 경험과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트레이닝을 하시면서 잘 성장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영업에 도전하고 싶거나 업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 업은 항상 열려있고 신차를 판매하는 업이고 맞춤형으로 교육도 다 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의 연락도 기다리고 있으니 저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성공의 길로 한번 독불장군처럼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힘든 사람들에게도 한마디만 해주세요. 힘들다고 하는 사람은 내일은 더 힘들어. 힘든 거는요 내가 이겨내지 않으면 좌절하는 것밖에 없어. 진짜야. 닫혀있나요 또? 꽉 닫혀 있습니다. 자물쇠까지 잠겨져 있는 것 같아요.